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리기를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30세 이상의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당뇨에 대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당뇨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생활 습관들은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단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오늘은 인터넷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당뇨에 대한 궁금증들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지요.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권민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권민정입니다. 네, 선생님께 여러 가지 당뇨에 대한 궁금증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선생님. 당뇨는 유전이다 아니다 되게 말이 많습니다.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직계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면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긴 하시는데 예. 당뇨병은 유전의 위험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도 많게 작용을 해서요. 예. 그래서 가족력이 당뇨병이 있더라도 네. 내가 생활 조절 잘하고 비만 예. 관리 잘하면 당뇨병이 안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아무리 가족력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예.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요.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당뇨병이 가족 중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유전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네. 환경적인 요인까지 다 같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 할아버님이 다 당뇨 환자시라서 전 되게 긴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체중이 네. 늘지 않도록 네. 긴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서 평생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가족력도 있고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당뇨는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예. 당분을 제한을 시키긴 합니다. 네. 심지어 과일에서도 혈당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도 식사 제한을 시키긴 하는데 네. 혈당이 완전히 정상인 사람들에 의해서는 단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단 음식 자체가 당뇨를 생기게 만든다 이런 건 네. 아니긴 한데 예. 당분을 되게 많이 먹으면서 비만이 된다 이러면 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이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단감 계절입니다만은 네. 당뇨 환자분들은 못 드시겠네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단감, 대봉, 이런 감이 많아지는 이 가을철에 네. 혈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감 커다란 거 하나, 네. 대봉 하나 이 정도면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칼로리. 그래요?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한 번 드실 때 3분의 1 정도만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혈당이 100, 200 올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단맛 이거 못 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난 그래도 뭐라도 먹고 싶어서 무가당 뭐 찾아 드시는 분들 혹은 제로 칼로리 뭐 찾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도움이 될까요? 무가당, 제로 칼로리 이런 것들이 혈당을 덜 올리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네. 무가당의 감미료를 쓰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면 몸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잠시 맛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쓰고 너무 과량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못 참으시겠으면 그나마 무가당이나 제로 칼로리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왜 음식 조절 많이 하시면서 그거 하시죠? 나 이제 쌀밥 끊었다. 보리밥, 잡곡밥으로 완전히 바꿨다. 이분들 이렇게 드시면 안심하셔도 될까요? 쌀밥, 보리밥, 잡곡밥
아니면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뭐 빵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 식품군이거든요.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곡류군인데 네.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예. 근데 같은 탄수화물 식품군 중에서도 당지수라는 게 있는데 음. 당지수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어요. 예. 도정이 많이 된 흰 쌀밥이라든지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섬유질이 비교적 풍부한 뭐 잡곡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네. 천천히 올리게 되지만 네. 결국은 혈당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혈당 조절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흰 음식들 주로 뭐 흰 쌀, 흰 밀가루, 네. 백설탕 이런 것들은 혈당을 빨리 올리니까 요건 조금 참으시는 게 좋겠고 네. 조금 거친 음식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홍박 기능이 안 좋은 분들, 네.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신장병증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잡곡밥을 또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당뇨를 오래 앓았는데 워낙 그동안 조절을 잘 해서 이제는 완치가 됐다. 나는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검사도 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완치된 게 맞나요, 선생님? 안타깝게도 음. 당뇨병 완치되는 병은 아니에요. 완치가 아니었군요. 네, 완치되는 병은 아니고 예. 치료의 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당뇨병 초기에 식사 조절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혈당이 약을 안 먹어도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예.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어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예. 혈당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 정도만 그걸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당뇨병이 진단되고 생활 습관 조절을 해서 조절이 안 되면 약을 쓰라고 했는데 예. 요즘은 진단되자마자 생활 습관 조절을 같이 하면서 네. 바로 약을 쓰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인슐린 주사 이거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된다던데 그래야 되는 거냐?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인슐린을 쓰자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된다. 내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이고, 하시고 네네. 그리고 뭐 중독성이 있어서 못 끊는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환자 중에 특히 2형 환자병 초기에 혈당이 되게 높은 경우에 인슐린을 쓰게 되면은 췌장을 보호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경과가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약으로 바꿨을 때도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예. 있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당뇨병이 초기에 있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네. 인슐린을 펌프로 쓰든지 여러 번 주사를 맞든지 해서 혈당을 정상화시켰을 때 오히려 주사 없이 약제 없이 정상한 혈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빠른 인슐린 주사는 나쁘지도 않고 한 번 썼다고 해서 또 평생 가는 건 아니긴 한데 네. 결국 조절이 안 되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나서 인슐린을 쓰게 되면은 좀 끊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인슐린은 썼다가 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계속 써야 하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뇨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오해를 갖고 있는데 소변에 당이 빠진다고 해서 당뇨인데 사실은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뭔가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 그 소변으로밖에 당을 측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혈액 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측정하면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소변에서 당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가족 중에서는 소변으로 당이 빠지는데도 혈당이 정상인 환자분들도 있어요. 아, 환자가 그러면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 합병증이 생기지가 않아요. 당뇨병이 아니거든요. 당뇨병이 아니군요. 네. 예. 그래서 소변에 당이 빠진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예. 혈당이 정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예. 필요하면 혈당 검사를 해야 되고요. 예.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은 결국 인슐린이 작용을 잘 안 하거나 네. 모자라서 생기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당뇨병은 아니긴 합니다. 예. 소변에 당이 빠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일시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네. 중요한 건 혈관 안에 있는 피 속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변 질문 선생님 하나 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변 볼 때 거품 나면 이거 당뇨의 신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밝혀진 얘기입니까, 선생님?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예.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당뇨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혈당 예. 조절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솔직히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은 혈당이 높아서도 소변에 거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소변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소변에 거품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네. 신장병증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콩팥을 통해서 단백질이 빠지면서 거품료가 더 유발이 많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품료가 나오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네. 단백뇨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소변에서 거품이 정말 많이 생긴다고 하면 콩팥병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셔라. 네. 당뇨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상으로 소변의 거품을 볼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 처음에 혈당이 막 올라갈 때 생기는 증상들이 있죠. 네, 혈당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은 3다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3다. 네. 제주도 말고요. 네, 제주 말고 3다라고 해서 하나는 다음, 다식, 다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다음이라고 하면 입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는, 네. 그리고 다식이라고 하면 많이 먹게 되는, 네. 다뇨라고 하면은 소변을 많이 보는 예, 이런 세 가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상.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몸 안에서 에너지가 이용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뇌에서는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식이 되긴 하고요. 예. 그리고 소변에서 이게 당이 빠지면서 소변 당만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도 같이 끌고 빠지니까 소변 양이 늘어나서 다뇨가 되고 다뇨가 되면은 탈수가 되니까 예. 입도 마르고 이렇게 되는 다음 증상으로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혈당이 막 올라가게 되면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보고 이런 증상들이 네. 생길 수 있다. 그렇게 그럼에도 동반됩니다. 불구하고 네. 살이 빠지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소변에 당이 끌고 빠지니까 네. 칼로리도 같이 빠지게 되면서 살이 예. 빠지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3다 증상을 같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네, 약간 피곤하면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 예. 또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없이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혈당이 높은 경우에 이런 3다 증상이 나타나지 예. 보통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시는데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한 분들은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씩 검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당뇨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당뇨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젊은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예. 40세 미만의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20, 30대 환자분들이 요즘은 비만율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당뇨병이 많이 진단됩니다. 네. 대부분은 비만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서 체중이 늘어나면은 예.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당뇨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선생님? 네, 젊은 나이에 당뇨가 생기면 일단은 당뇨병의 합병증은 유병 기간에 따라서 비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관리를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은 네. 내가 평생을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예. 합병증 유병 이완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요즘은 평균 나이가 한 83세 이 정도 네. 되는데 20, 30대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60년 가까이를 이상을 당뇨 환자로 살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예, 예. 네. 그러면서 초반에 특히 조절 안 해주면서 합병증이 생기면 합병증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 보면 이제 약을 하나 드시는 분들 보면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아니라 고혈압 약도 드시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이분들은 내가 먹는 이런 약들 때문에 당뇨까지 같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정답을 주십시오. 고혈압 약제, 고지혈증 약제 이 중에 옛날에는 일부 약제나 아니면 과량으로 썼을 때 혈당을 약간 올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 같이 잘 와요. 네. 그래서 약제만으로만 딱 생겼다고 보긴 어렵고요. 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같은 이런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이런 것들이 혈관에서 생긴 합병증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같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합병증은 진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약을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드시는 이유는 사실은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겁니다, 선생님. 네네. 요거 합병증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간략하게 어떤 합병증들이 있다. 일단 급성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급성기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급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갑자기 거죠. 생기는 네, 합병증.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와야 되거나 이런 네. 상태를 얘기하는데 혈당이 되게 높아서 생기는 합병증과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합병증이 있어요. 아, 너무 높아서 생기는 합병증 중에서는 당뇨병 켄토잔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고혈당, 고담투성 상태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말이 어렵죠. 근데 혈당이 너무 높은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생겨서 결국은 네. 혈당이 올라가면서 예. 혈당이 보통은 500 이상까지 올라가고 예. 의식까지 이른 그런 상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먹어야 할 약을 못 드셔서 생기는 경우인 거죠. 약을 못 드셔서 생기기도 예. 하고요. 아니면 추가로 다른 감염이 생겼다거나 아. 다른 질환이 동반됐을 때 예. 그러면서 혈당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도 급성 합병증으로 응급실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반대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보통 혈당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저혈당은 예. 증상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50mg/dL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예. 당뇨병 환자들은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 가파를 수 있어서 70mg/dL 이상 떨어지면서 네. 증상, 저혈당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배고프다든지 네. 식은땀이 난다든지 예.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면 저혈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치가 일어나지 않고 상당히 더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면 의식까지 잃고 예. 경련이나 혼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사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당뇨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 식사를 거르거나 할 때 생길 수 있는 저혈당. 네,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예. 아니면 약이 좀 가량으로 들어갔다거나 아, 주사를 약이. 어떤 분들 잘못해서 챙겨도 추가로 더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약을 막 2번, 3번 막 그냥 네, 드시는 분.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네. 뭐 여러 번 맞았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저혈당이 생기면 이것도 응급실로 와야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라는 네. 말씀이셨는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로 당분을 공급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잘못하다 보면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어서요. 예. 그런 경우에 바로 병원에 오셔야 예. 됩니다. 당뇨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끼 정도를 굶었습니다. 막 어지럽고 진땀도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까? 보통 2끼 정도로는 저혈당이 잘 오진 않고요. 예. 네. 상당히 많이 굶었을 때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예. 몸에선 또 정상인 같은 경우는 혈당 올리는 이런 작용을 또 해요. 예. 그래서 인슐린과 반대되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혈당을 간에서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혈당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끼니 걸르고서 아유 어지러워 저혈당 왔어 하는데 그 저혈당은 저혈당이 아닙니다. 예, 그렇고요. 자, 급성합병증 2가지. 당이 크게 올라가는 거, 크게 떨어지는 거 다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합병증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만성합병증은 고혈당이 노출이 되는 것들이 길어질수록 나타나는데 네. 뭐 온몸에 있는 혈관이 가는 쪽에 전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크게 나누면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을 나뉘는데 예. 대혈관이라고 하면은 육안으로 봐서 혈관이 보이는 네. 이런 데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요. 예.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면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봤을 때 예. 그런 미세한 혈관 쪽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네. 대혈관 합병증의 종류로는 네. 머리 쪽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그렇죠. 심장 쪽에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하면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무서워라. 있고요. 네. 예. 다리 쪽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 말초동맥 질환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미세혈관 합병증은 눈 저 안쪽에 망막 쪽에 문제가 일어나는 망막병증이 있고요. 당뇨성 망막병증이라는 게 이 미세혈관 합병증인 그렇죠. 네. 거군요. 네. 심한 경우에 실명을 하게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콩팥 쪽에 생기는 이런 합병증 네. 이런 것도 미세혈관 합병증이고요. 예. 손이나 발끝에 말초신경 쪽에 생기는 말초신경 합병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예.
이런 결국은 만성합병증은 다 혈관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성합병증, 급성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식생활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부지런히 드시고 이 생활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나. 내 친구들은 다 고기도 먹고 막 술도 마시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오래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뭔가 증거들이 선생님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있습니다. 예. 네, 다행히 있고요. 네.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받고 합병증이 생기는데 네. 이걸 조절을 하면은 합병증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걸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UKPDS하고 영국에서 한 연구인데 예. 당뇨병을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엄격하게 혈당을 관리한 분과 그냥 대충 평상시처럼 관리한 이런 분들을 나누어서 예. 이런 합병증들이 얼마나 예방이 되는지 봤어요. 네. 봤더니 초기에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그 연구 동안에는 예방되는 것들을 봤고요. 예. 안타깝게도 대혈관 합병증, 앞서 말씀드린 그 대혈관 합병증은 그 연구하는 동안에서는 나타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환자들을 한 10년 뒤에 또다시 확인해 봤더니 예. 초반에 열심히 조절했던 사람들이 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미세혈관 합병증뿐만 아니라 대혈관 합병증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장기적으로 좋다. 네. 꾸준히 조절할수록 더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죠.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노력이 결국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조절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늘 아침마다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찔러서 혈액 검사를 늘 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말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 공복에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 혹은 식후 혈당이 중요하다 말이 많습니다. 어느 걸 해볼까요, 선생님? 다 중요하죠. 다 다 중요합니다. 예. 네. 공복 혈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8시간 이상 금식 상태의 혈당을 얘기는 하고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절 목표를 한 80에서 130 정도로 잡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다른 합병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위험한 경우에는 조금 더 높여서 설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고 네. 혈당이 꾸준히 조절되는 뭐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평균 혈당을 보는 그런 검사를 하더라도 예. 같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있다도 혈당 네. 변화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런 사람보다 꾸준한 사람들이 합병증 발생이 적거든요. 예. 그래서 공복 혈당이나 음. 당화혈색소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예.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식후 혈당이라고 하면은 식사하고 식사 밥 숟가락 들고 2시간째 혈당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목표는 한 180 정도를 잡기는 하는데 네. 식후 혈당이랑 공복 혈당이 꾸준히 조절이 돼야지 결국 당화혈색소가 안정화되고요. 이 당화혈색소가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결국 합병증 예방이랑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주로 많이 드시고 필요할 때는 이제 인슐린 주사도 쓰시고, 그런데 수술 얘기도 선생님 있었습니다. 당뇨가 수술을 해? 그런데 선생님 진짜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있긴 있습니다. 예. 크게 당뇨병 수술이라고 하면 비만 수술이 예. 있고요.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데 비만 수술이 있고 우리 콩팥 이식하는 것처럼 예. 이식하는 수술이 있어요. 예. 네, 그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비만 수술은 초기에 진단된 당뇨병 환자가 되게 비만한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위를 절제하거나 장을 약간 움직여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대사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혈당이 한 60%에서 90% 정도 정상화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꾸준히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고요. 네. 위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음식물이나 영양소 섭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조절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비만 수술이 당뇨 수술이 될 수도 있다. 요거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보험 적용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험 적용됩니다. 예. 고도 비만인 경우, BMI가 예. 30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이 없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과체중이면서도 네. 당뇨병이 같이 동반이 되면은 이것도 네.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자,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비만 수술이 당뇨 수술적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췌장을 이식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네. 흔히 하는 이런 수술은 아니긴 한데요. 예. 콩팥 아까 이식하는 것처럼 네.
인슐린이 결국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이렇기 네.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나 세포를 이식을 하는 거죠. 예. 췌장을 이식하거나 소도세포라고 해서 예.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됩니다. 예.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음. 결국 면역 억제제가 또 당뇨병의 유발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뭐 콩팥수 그 이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네. 같이 이식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면역 억제제를 드시니까 그렇게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일형 당뇨병 환자 중에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음식을 한번 당뇨 환자들 제일 신경 많이 쓰시는 음식을 한번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커피가 당뇨에 좋다더라. 근데 고기는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커피는 이제 많이 마시고 고기는 끊기로 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식이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결국 혈당 조절하려면은 식사 조절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예. 당뇨 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건강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본인의 키랑 뭐 나이, 뭐 몸무게나 아니면은 활동 수준에 따라서 우리 정해진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 네. 칼로리에 맞춰서 이렇게 영양소를 잘 배분해서 드시면 되는데 예. 고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드시긴 하지만 네. 기름기 많은 부분 네.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올리기 때문에 조금 제한하는 게 좋고 예. 커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믹스 커피 여기에는 설탕, 프림 이런 거 다 들어있죠. 믹스 커피는 절반이 커피가 아니라 절반이 설탕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스틱 4개 정도 드시면 밥 한 공기랑 마찬가지. 예. 밥 하나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상당히 해야 되긴 하고요. 예. 그럼 블랙커피는 괜찮냐라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블랙커피는 사실 혈당을 올리진 않습니다. 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커피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항산화 성분이 네.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런 실험식적 연구는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몸 안에 작용하려면은 몇 리터씩 마셔야 돼요. 블랙커피 몇 리터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블랙커피를 또 드시게 되면은 그 카페인이나 이런 성분 때문에 교감신경이 또 항진되고 또 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뭐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블랙커피 드시는 것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다.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 믹스커피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있습니까? 돼지 감자, 여주, 오디 이런 게 당뇨에 좋은가요? 라는 질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환자분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드셔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건강식품들이 혈당을 조절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광고들도 많고요. 알려져 예.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 예를 들면 돼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감자 대신에 먹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예. 이렇게 돼지 감자 성분이 감자는 그냥 탄수화물로 이루어졌는데 돼지 감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혈당을 많이 올리진 않거든요. 네. 일부 다른 환자들은 이눌린이 인슐린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먹는 인슐린이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감자 내용으로 먹게 되면은 혈당 덜 올리긴 하지만 예. 감자도 먹고 돼지 감자도 먹고 이러면 혈당 올라가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은 이런 네. 분들은 오히려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제가 여쭤봤던 이런 음식들이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치료제 드시면서 그냥 도움이 좀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냥 의지를 하시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선생님. 한때는 당뇨 환자들은 유산소가 좋다, 무산소가 좋다가 되게 말이 많다가 결국 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갔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러면 유산소, 무산소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긴 하고요. 예. 거기에다가 저항 운동, 무산소 운동을 같이 겸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일단 제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네. 혈액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당의 조절에 많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은 가볍게 등산하는 거 네. 이런 거라든지 물 안에서 하는 것들 운동들 이런 네. 것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이 보통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도 강도나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네. 합병증이 되게 심하고 이런 분들은 그거대로 다 너무 격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선생님이 잘 상의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런 것들이 없는 기본적인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되네요. 네, 매일 30분 정도 하시고 예. 하시면 좋은데 한 번 한 거를 이틀 이상 쉬는 건 안 좋아요. 아, 이틀을 비우지 마라. 네. 아, 예. 한 번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한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틀 이상 쉬게 되면은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매일 하면 제일 좋고요. 네. 안 돼도 이틀 이상 쉬지 말고 예.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그렇게 하시는 네. 게 좋겠고, 무산소 운동, 네. 저항 운동,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 근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예. 약하신 분들은 그거 들다가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넘어지고 이러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저항만 줘도 저항 운동,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더라도 예. 뭐 물병 이런 거 들여서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밴드 운동, 탄력 밴드 같은 탄력 거. 밴드 네. 이런 운동 그런 것들을 해서 이용해서 본인의 몸무게만 약간 실어줘도 저항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은 운동으로 저항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덕분에 정말 당뇨에 대해서 저도 많은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이름은 당뇨병 하나지만 환자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갈수록 진료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병 환자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체험 진단받고 뭐 합병증이 없는 이런 건강한 젊은 당뇨병 환자가 있는 반면에 당뇨병 유병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합병증이 여기저기 동반된 노인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다 똑같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이런 것들을 생활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 목표치도 다시 다양하게 설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혼자 사셔서 식사 생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이런 분도 있고 사회생활 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절이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안 돼 이렇게보다는 내 상황은 이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도의 긍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많이들 본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지식뿐만 아니라 당뇨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권민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당뇨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되게 놀라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미 한 5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여러 가지 합병증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BC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